네, 지금부터는 7월 첫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7월 3일은 이제 한국의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요. 중국에선 6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6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환경 규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7월 4일은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되게 되고 호주 RBA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돼서 금리를 결정하고요. 미국은 그날 독립기념일로 휴장일입니다. 7월 5일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미국의 5월달 공장 주문 액수가 발표가 됩니다. 7월 6일은 미국의 5월 이제 JOLTS 이제 구인 구직자 수가 좀 발표가 되고 미국의 6월 ISM 서비스 PMI도 발표가 되고요. 유럽 EU에서 5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7월 7일은 이제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국지국지한 일정들이 있는데 주목할 변수들이 그 중에서도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수출 같아요. 수출이 이제 20일까지 데이터가 지금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인데 과연 이제 한 달치 데이터도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이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첫날 발표되는 7월 3일날 발표되는 한국의 6월 수출입 동향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죠.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너무나 안 좋거든요. 46.5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보통 50 이하면은 침체라고 하는데 그 50 밑에도 한참 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서비스업은 좋아요. 근데 제조업이 안 좋아요. 근데 한국에는 제조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한국의 또 기술주들한테는 좋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미국 사실 실업이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워낙 좀 견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또 그 데이터를 발표해 줄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예전에 너무 좋으면 긴축 우려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경기 좋아서 또 긴축하는 거를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7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하니까 근데 이거 그 이 고용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금리를 빅스텝 갈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올려도 0.25 정도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고용 데이터는 좀 잘 나오는 게 좋은 것 같고 예전하고 좀 달라졌네요. 네, 예전하고 확실히 그게 좀 달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좀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하고 좀 어쨌든 결과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난번 그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공시에다 딱 썼죠.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를 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가 감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하고 뭐 감사 메시지가 또 나올지 한번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시계를 넓혀가지고 하반기 전체로 본다면은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세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역시 그 미중 갈등 해소가 좀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서로 만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게 앨런 재무장관이 진짜로 중국에 가는 게 맞느냐. 가면은 왜냐면 이분은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것들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디리스킹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갈등 해소는 안 되더라도 뭐 완화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훈풍이 우리나라에 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정치적 이슈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하느냐. 요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 주에 그 한번 이 내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갑자기 반란이 나서. 반란. 예. 그래서 그게 좀 발생해가지고 이거 확실히 러시아의 좀 이제 이 푸틴의 영향력이 좀 약해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종전하는 거 아닐까? 이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거는 굉장한 증시의 호재거든요. 어쨌든 왜 호재냐면 재건 이슈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또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평화가 온다는 측면에서도 종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반기 종전 이슈도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고 세 번째 정치적 이슈는 중국이 결국엔 우리나라의 좀 관계 개선이죠. 지금 안 좋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해서 들어와 주면 우리 내수 경기 좀 부양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중 간의 좀 갈등
이게 좀 완화될지 이런 좀 액션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될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좀 중요한 좀 정치적인 그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이벤트인 것 같고 그 외의 이슈로는 어쨌든 그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 지금 일본 경기 좋은데도 계속 엔화 약세거든요. 경기 좋으면 돈 푸는 거 중단해가지고 오히려 이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인데 근데 언젠간 저는 정상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원히 돈을 풀 수는 없다. 물가 오르고 경기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게 일본이 피벗하는 시기가 언제가 됐냐. 그 하반기 한 번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이 지금 스케줄로는 9월에도 한 번 더 금리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7월인지 9월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금리가 이제 인상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저는 또 애플 아이폰 판매량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잘 팔리면 한국 반도체는 이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까지 한번 하반기엔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은 맞는데 이제 수요가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돌지 않고 있고 가격 상승도 더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반기 언제 정도 가야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업황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예전에는 뭐 3분기 시작하면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조금 더 뭐 뒤로 미뤄지는 느낌이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업황 반등 시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4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3분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급 감소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수요가 좀 살아나는 특히 이 9월에 아이폰이 나와요. 근데 아이폰도 굉장히 잘 팔리는데 거기 들어가는 또 낸드나 이런 그 반도체가 또 고사양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폰 15 효과가 4분기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또 4분기 되면 중국도 어쨌든 스마트폰 지금 너무나 안 좋지만 중국 경기 그대로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어쨌든 하반기에 또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수요 반등 시기를 좀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4억 대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올해 전체로. 그러면 작년보다 마이너스 4.7이에요. 근데 하반기만 딱 놓고 보면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12.1 증가하는 수치로 좀 전망이 나옵니다. 퍼센트 이야기죠? 네, 퍼센트입니다. 예. 그럼 상저하고죠. 그러면 이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땐 반도체는 좀 4분기가 좀 그래도 확실히 좀 이제 업황이 터닝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산 효과가요. 이게 삼성이 4월 달에 감산합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감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 3에서 6개월은 걸린대요. 이게 효과 반영되는데 그럼 6개월 잡으면은 10월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빠르면 3분기 좀 늦어도 4분기 정도 요 정도에는 좀 반도체 업황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2나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TSMC를 이제 기술력으로 추월한다 이런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파운드리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또 잘 되고 있는지 또 파운드리 상황이 실제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4나노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확실히 4나노 쪽은 수율이? 네, 수율이. 그러니까 사실 3나노는 아직 사실 TSMC도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3나노는 삼성이 먼저 했지만 삼성은 또 GAA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수율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4나노죠. 근데 4나노에서 삼성이 TSMC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요새 나오는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찾아보면 4나노 수율이 좀 많이 잡혀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 4나노 쪽에서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을 고객사로 좀 확보할 거라는 루머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삼성이 확인은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고객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좀 협상은 네.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언론에 약간 루머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협상하는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삼성이 일단 수율이 잡혔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나 퀄컴 입장에서 TSMC 단일로만 맡기는 것보다는 다변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협상에서도.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4나노만 잡아주면요. 어차피 3나노는 좀 시간 걸리거든요. 수율 잡기까지. 어차피 이건 TSMC도 똑같고 2나노는 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산화로 같아요. 근데 이게 잡혔다는 거는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잡혔기 때문에 삼성전자 얼마 전에 2나노 이제 25년부터 하겠다고 좀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예.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한 것도 이 배경 때문 아닌가. 이 뒷단에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25년도 제시했다는 것 자체는 이걸 또 증명하는 쪽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명확하게 우리가 이건 추측입니다. 사실 100% 알 수는 없어요. 삼성이 명확하게 수율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삼성도 지금 반격은 좀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25년도 또 내년에 삼성 저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내년에 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2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AMD의 GPU를 단 네. 삼성의 엑시노스 아시죠? AP. 그럼 열라고 했던 예, 거. 열라고 했던 거. 예. 그거 사실상 실패해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문제 아니었냐.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AMD 거 써가지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면 이건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수율이 잡힌 거죠, 완전히. 약간 문제를 해결했다고 예.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다시 증명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데이터 실제 볼 수 있는 건 내년 초에 나올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게 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AP가 들어가느냐, 엑시노스. 예. 그걸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3사, 뭐 현대차, 기아, 또 모비스까지 이 시총이 1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요즘 보면은 자동차주가 은근히 좀 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세가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피크아웃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인센티브가 워낙 낮은데 이 낮은 인센티브는 결국엔 올라간다. 딜러들한테 언제까지 돈 안 줄 거냐. 이게 하나가 있고 재고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공급망 정상화되면서 재고 올라가면 높은 가격에 이제 못 판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아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언제까지 살 거냐 비싼 차를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건 너무 우려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인센티브는 업종 평균보다 낮고요. 재고 여전히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 하반기에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피크아웃 이슈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SUV 비중도 좀 올라가면서 영업을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냥 아직은 그냥 우려만 있지 그렇게 지금 그 피크아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가 이 미국 실업률하고요 자동차 판매량하고 이게 좀 약간 반비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실업률이 낮으면 이게 왜냐하면 실업률이 낮다는 건 뭐죠?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고 돈이 있어야 차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고용이 좋다는 건 자동차한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고용은 지금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고용인데 고용 좋으면 자동차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보면 하반기에 실제 피크아웃이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조심스럽지만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지만 피크아웃이 사실 1년 전부터 지금 계속 피크아웃 해가지고 네. 올 초에 피크아웃 하다가 지금까지도 또 피크아웃인데 피크아웃 얘기 나오는데 근데 숫자는 너무 좋죠. 예. 계속 숫자로 그냥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대단한 게 그 논란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우린 숫자로 보여준다. 그래서 계속 지금 숫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기아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 보여주는 거. 예. 그래야 이런 논란이 잠잠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은 피크아웃 우려를 할 만큼 미국 경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현대 기아는 저는 계속 좀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뭐 역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뭐 아직도 지금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들 보는가요? 상반기에 이제 2차 전지가 오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정책 모멘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RA. 예, IRA 요 효과죠. 근데 거기에 중국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회사가 갑자기 우회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 때 한번 폭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냐 안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주가에는. 근데 누가 생각해도 미국에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주가 흐름은 좀 이어지겠지만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능가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2차 전지 뉴스가 나오는 게 아마 여러분 찾아보셔도 새로운 게 좀 없어요. 뭐 수주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정책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그냥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모든 기업들이 다 2차전지가 똑같이 간다 뭐 이거보다도 서로 간에 숫자에 따라서 차별화되지 않을까. 실적에 따라서. 이제는 숫자를 검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양극재냐 음극재가 좋냐 뭐 분리막이 좋냐 이걸 떠나서라도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엔 배터리 업체든 수율 계속 수율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흑자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적자 보는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이게 뭐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매출 성장이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매출이 결국엔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은 검증할 것 같습니다. 정책 이슈보다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기업마다 이건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 LG엔솔의 권용수 부회장님이 배터리 관련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하이니켈 양극재. 그러니까 LG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래서 양극재 기업 많이 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하이니켈. 그리고 두 번째가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 중에 흑연 대신에 이제 실리콘. 세 번째가 LFP 배터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중요 명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하시되 다만 하반기는 숫자를 받쳐줘야 된다. 기대감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걸 좀 면밀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좋지가 못했지만은 또 하반기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이른바 못난이 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좀 돌아설 걸로 보거든요. 수출이 돌아서면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죠. 기업들의. 근데 상반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광고가 엄청 줄었거든요. 실제 뭐 방송사들도 안 좋았고. 근데 적어도 하반기에 이렇게 수출 경기 돌아서고 한다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터닝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광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준다면 뭐 방송사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광고 기획사들 있잖아요. 이쪽 정말 요새 안 좋거든요.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가장 문매를 맡고 있는 그 문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 라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 스타트를 좀 끊었는데 결국엔 정부 규제가 저는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는 보지는 않고요. 약간 본보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워낙 또 물가에 대한 이슈들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다만 하반기에는 그 음식료에 들어가는 그 약간 밀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격들이 떨어진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고 환율은 좀 떨어진다고 전 보거든요. 한 1,200원 초반까지. 그러면 이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음식료 회사들은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안 좋지만 하반기에 그 음식료도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아까 광고 관련 기업이나 음식료 쪽 한번 그 반등을 한번 하반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7월 증시를 뭐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는 후보 업종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가 6월엔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월은 좀 자율주행이나 전장 부품들 있잖아요. 자동차 쪽. 자동차 안에서도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할 때 이제 스마트해지면서 가는 뭐 사실 거기에 배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장 부품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다양한 전장 부품들이 거기에 안에 많이 들어가요. 뭐 모터도 있을 거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 카메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인데 기존 내연기관에 없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 특히 기아가 이번에 그 전기차 EV9을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최상위 모델에 자율주행 레벨 3가 탑재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또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대차도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테슬라는 워낙 또 자율주행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도조가 자율주행 이제 분석해주는 인공지능 컴퓨터거든요. 이게 7월부터 이제 드디어 생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자율주행 시기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7월부터 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또 7월 뭐 한 달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 2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삼성의 폴더블 폰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항공주들
예, 항공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올 여름이 엄청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의류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그 약간 수영복 관련된 그런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7월에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네, 저는 이제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연구원님이 유틸리티가 이제 여기에 주로 뭐 건설 들어있고 방산, 뭐 풍력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 이런 네,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인데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풍력 업종에 대해서 여기 좀 써 있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풍력에서는 일단 요즘에 글로벌 풍력 산업 업황이 좀 반등세가 좀 뚜렷한 것 같다. CS 윈드 같은 경우 1분기에 연간 수주 예상치의 33%를 벌써 수주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추가 성장도 좀 예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해상 풍력 그 하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때 하부 구조물을 딱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SK 오션 플랜트도 3분기부터 그 대만에서 해상 풍력 발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어쨌든 이 해상 풍력이나 이런 이제 육상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풍력 회사들의 어떤 실적도 올해 좀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또 이번에 글로벌 풍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금리래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풍력 발주하려면 이 대규모 단지 조성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금리 때문에 실제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올해는 작년보다 물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확실히 완화되고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은 좀 탄력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정책 효과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배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풍력 공장 지으면요 보조금 주거든요. 그래서 생산할 때마다 이제 세액 공제를 좀 해주는데 어쨌든 IRA 세제 혜택이 예정대로만 된다면 미국의 풍력 시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연간 풍력 설치량이 23년부터 26년까지 한 3.4배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풍력을 설치하는 그걸 봤더니 한 25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요. 근데 25년부터 설치를 본격적으로 하면요 올해부터 수주가 들어가야 된대요. 미리미리 주문을 해서 바다에게 설치가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발 수주를 한번 기대해보자. 미국에 설치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풍력 부품 공급 부족과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S 윈드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국내 해상 풍력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 신안 쪽하고요 울산 쪽에 해상 풍력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지금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100에서 200메가와트 정도만 풍력 설치를 했대요, 그동안. 근데 국내 풍력 설치량이 2029년 30년까지는 보면은 연 5기가와트, 그러니까 기가와트죠. 그러니까 거의 한 50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늘어나니까 국내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해상풍력 특별법이 지금 발의만 되고요.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통과될 거란 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미국만 바라보진 말고 국내 쪽도 좀 바라보자.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이게 좀 잘 되면은 SK 오션 플랜트 같은 기업들한테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CS 윈드와 SK 오션 플랜트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한국전력도 최선호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부터 아마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적자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더 이상 좀 악화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한국전력도 일단 최선호주로는 좀 꼽아주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하반기네요. 상반기 주식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좋아지는 그래서 1년 전체로는 말 그대로 상저하고 정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